네, 안녕하세요, 미네신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요 옆에 박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큰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블리자드에서 출시를 한 그런마시 헬스크림 4분의 1 사이즈, 쿼터 사이즈 스태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은 그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그 1, 2단보다는 훨씬 이전에 이렇게 발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한 볼리스턴 스태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저는 헬스크림은 조금 뭐 관심 밖의 인물이라서 좀 구매를 좀 망설이고 있다가 품절이 좀 빠르게 됐었죠. 그래서 구매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1, 2단 리뷰를 하면서 제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가성비를 떠나서 워낙 가성비도 잘 나오긴 했지만 가성비를 떠나서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좀 헬스크림을 구매 안 한 걸 좀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던 찰나에 또 블리자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분을 가지고 있던 걸 소량으로 이제 최근에 풀어서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받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품 언박싱이랑 간단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그 블리자드에서 처음 이렇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파손 문제가 굉장히 1, 2단도 그랬지만 헬스크림은 조금 더 심하게 파손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특히 이빨 부분은 안 부서진 걸 받은 분들이 거의 뭐 드물 정도로 다 파손이 돼서 받으셔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품이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뭐 볼 포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 비용을 들여서 볼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단이 파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저도 보ብል 포장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제품을 그냥 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톤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양품이길 기대를 하면서 까보겠습니다. 워낙 그 파손 여부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치우고 진행해볼게요. 카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화면을 가려서 이렇게 저번처럼 카톤만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정면에는 한번 보시면 저번에 1, 2단처럼 이렇게 아트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와우에서 이번에 와우에서 중간에 삽입되던 이렇게 그림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이름 그런마시 헬스크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정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으로 가서 측면에는 이렇게 약간 오크를 상징하는 이빨 모양 해골. 이게 아마 전쟁놀이 부족인가요? 그런마시가 속해있던 부적의 아마 마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밑에는 뭐 블리자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1, 2단이랑 좀 틀리게 1, 2단은 다 아트웍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제품 사진이 이렇게 아트웍 그림처럼 편집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는 똑같네요. 위쪽에는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뭐 제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1, 2단도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티로폼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해서 보시면 오크래프트라고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그로마시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게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아, 이 포장 상태가 불안한데. 테이핑이 굉장히 불안하게 돼. 이거 아마 이 테이핑은 베데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대충 이렇게 테이핑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가 다 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제품에 하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모르겠는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이건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아마 이 만노로스 악마의 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 제일 밑에부터 한번 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파손 문제가 많은 헤드가 되겠습니다. 헤드는 다행히도 머리카락이랑 이빨 문제에서는 뭐 파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 헤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장했을 때 헤드의 움직임이 없어야지 파손 여부가 덜한데 얘는 보면 공간이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티로폼이랑 닿여서 아마 이빨이 파손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건 명백히 이번 블리자드의 설계 미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양품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결합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또 나머지 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뭐 장식품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얘는 뭐 1, 2단처럼 교환 파츠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다 결합만 하면 끝나는 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놓고 한번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진행을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 언박싱을 하면서 이렇게 파츠별로 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또 이게 파츠별로 해도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너무 또 크기도 해서 자리도 없고 협소하고 해서 그냥 결합을 한번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합을 하고 한 번씩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그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1, 2단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1, 2단보다 이런 잡다한 파츠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해질 수 있는 면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1, 2단보다 또 좀 멋있게 역동적으로 더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또 안 사고 넘어갔었으면 나중에 실물을 보고 좀 많이 후회할 뻔한 그런 잘 나온 제품이 되겠네요. 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품 리뷰하기 앞서서 요즘에 제 컨셉이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캐릭터 백스토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워크래프트를 하는 세계관이 굉장히 세계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세계관도 또 풍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뭐 소설도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크래프트 게임이랑 와우도 하면서 이런 알고 있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딱히 대본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1, 2단 리뷰에서는 좀 많이 버벅대기도 했고, 그리고 좀 스토리 진행이 매끄럽지도 않긴 했는데, 이런 거는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1, 2단 리뷰 때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머릿속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으면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 얘기가 지겨우시거나 리뷰부터 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뒤로 가기를 눌러서 리뷰부터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롬은 맛이 헬스크림이라는 플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롬은 이 플레임의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롬 헬스크림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요거는 이제 애칭이랑 플레임이 결합이 돼서 약간 약식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롬 헬스크림이라고 저도 부르도록 할게요. 헬스크림은 일단은 워크래프트 2에서 등장을 했던 그런트 영웅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뭐 이름이랑 간단한 설정만 있었고, 후에 워크래프트 3에 넘어와서 어느 정도 스토리들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 스토리에서 뼈가 되고 살이 붙기 시작한 건 후에 발매나 워크래프트 소설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잡혀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롬은 워크래프트 상에서 2차 대전쟁이라는 대전쟁 후에 이렇게 등장하는 영웅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이 그롬이랑 그롬 헬스크림이랑 이 대전쟁이랑은 약간 떼서 말씀드리기에는 스토리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1차 대전쟁 말씀을 드리고 그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대전쟁은 1, 2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킬제덴이라는 요 악마가 있는데, 이 녀석이 계략을 꾸미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뭐 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이 녀석이 뒤에 배우가 있죠. 아주 나쁜 놈인데, 어쨌든 이 녀석이 드레노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에서 여러 종족들 중에서 오크라는 종족을 찜을 하게 되고 타락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오크 종족은 되게 명예를 중시하고 신앙 기반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종족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족의 주술사 우두머리인 넬줄이라는 녀석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넬줄을 타락시킬 계획을 세워서 밤에 이제 저녁에 꿈마다 고대 선조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흑마술을 익히라고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녁에 자기만 하면 악몽을 이렇게 꾸니까 넬줄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고대 선조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흑마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밑에 휘하들의 오크들도 주술을 버리고 이제 흑마술을 배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조금씩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넬줄은 중간에 요걸 눈치를 채요. 고대 선조가 좀 도움을 줘서 요게 킬제덴의 계략이었다는 걸 눈치를 채서 저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뭐 이미 사건은 너무 커져버렸죠. 그리고 뭐 넬줄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굴단이라는 녀석이 또 고약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굴단이라는 녀석이 이 흑마술에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흑마술의 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넬줄을 이제 결국에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 자리에 굴단이 올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굴단은 이제 오크들을 속여서 고대 악마 중에 하나였던 만노로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피를 마시게 합니다. 오크들에게. 그래서 여기 굴단에 속아서 오크들은 피를 마시게 되고, 보시면 이제 제품에서처럼 원래는 이렇게 약간 살색 빛깔을 띠는 피부에서 이제 피를 마신 후에는 저희가 뭐 아는 것처럼 녹색 피부의 오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도 변하게 되는데, 성격도 명예를 중시하는 성격에서 되게 전투적이고, 그리고 피를 갈망하는 잔인한 성격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피를 마셨던 인물이 그롬 헬스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롬 헬스크림의 아들인 가로시 헬스크림은
그런 헬스크림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안노로스의 피를 마시게 되고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굴단과 만노로스의 이제 꼭두각시 전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단은 이제 차원문을 건설을 하고요. 차원문을 넘어서 아제로스에 있는 스토민들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차 대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개봉했던 영화도 이 1차 대전쟁을 약간 좀 각색을 해서, 내용이 좀 틀리긴 합니다. 약간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영화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하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영화도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헬스크림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카메오처럼 스쳐가듯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을 정도로 잠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설정상으로는 얘는 2차 대전쟁 이후에나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워낙 또 인기가 있는 영웅이다 보니까 카메오처럼 이렇게 영화상에서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뭐 삭제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삭제본에서는 뭐 그런 헬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좀 등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두조탄과 얘기하는 신도 있었고, 근데 그건 뭐 아쉽게도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됐다고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발발을 하고 1차 대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오그림 두메모라는 족장 중 한 명이 요 굴단의 계략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요 오그림 두메모도 영화에서 등장을 했었죠. 망치를 들고. 그래서 굴단의 선봉장이었던 블랙핸드를 처치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굴단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굴단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굴단의 흑마법을 워낙 좀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지 하는 계략으로 인해 통밥으로 인해서 굴단을 살리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또 굉장히 잘못된 선택으로 와닿게 됩니다. 어쨌든 요건 또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해서 굴단을 제압을 하고 다시 오크들을 규합을 해서 오크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1차 대전쟁은 오크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와중에 레인린이라는 스톰윈드 국왕이 이제 영화처럼 가로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이자 사령관이었던 안두인 노스는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로데리라는 곳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를 해서 휴먼들을 다시 이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노음족과 그리고 드워프족 그리고 하이엘프까지 가세를 하면서 얼라이언스 연합이라는 연합이 최초로 결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크들도 이제 얘 디질세라 1차 대전쟁 때 같이 이렇게 아제로스로 넘어왔던 오거들이나, 그리고 뭐 아제로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약간 비상을 꿈꾸고 있던 줄지니 우두머리로 있는 숲트롤들, 그리고 고블린들, 그리고 뭐 굴단이 이제 흑마법으로 만들어낸 죽음의 기사들, 그리고 뭐 용을 타는 용화기 부족까지 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호드 연합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해서 얼라이언스랑 호드가 맞붙게 되면서 2차 대전쟁이 또 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2차 대전쟁이 시작을 하고 얼라이언스가 어느 정도 시작에는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이게 또 호드 군대가 워낙 또 막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에서 점차 밀리게 됩니다. 해서 힘든 싸움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약한 굴단이라는 녀석이 또 호드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두메모 밑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살게로스라는 무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살게로스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탈해서 자기 부대원들이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충지는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호드 군대들이 이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메모는 열받죠. 이렇게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다가 분위기를 깨는 이 굴단이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해서 군대를 어느 정도 또 병력을 또 떼서 굴단을 쫓게 합니다. 하지만 뭐 굴단은 이미
이 살길에서 이 무덤을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무덤을 소환을 하는데 그 소환을 하는 와중에 강력한 악마까지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요 악마들한테 갈기갈기 온몸이 찢겨지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신자의 말로죠. 배신자의 말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단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굴단의 병력도 빠져나가고요. 호드 군대에서. 그리고 굴단을 쫓기 위해서 또 병력이 빠져나가고 해서 병력이 너무나 분산되다 보니까 호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 병력이 열세일 수밖에 없고요. 해서 점차 승기를 잃어가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은바위 산이라는 곳까지 후퇴를 하게 되고요. 거기까지 쫓아온 얼라이언스랑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투를 벌이는 와중에 각 종족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그림 두메머랑 안도인 노서도 이렇게 일기토를 벌이게 되고 치열한 결투 끝에 결국에 아쉽게도 안도인 노서는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망을 한 게 그 얼라이언스한테는 굉장히 승기로 자리매김합니다. 사실 이 안도인 노서는 얼라이언스의 그냥 수장 이전에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했고 굉장히 기둥 같은 존재라서 얼라이언스는 이 안도인 노서를 잃은 분노가 이렇게 극에 달해서 사기 충천해서 호드를 밀어붙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구림 두메모가 생포가 되고 나머지 호드 잔당들은 이제 침공을 해왔던 차원문 너머로 드레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그 차원문을 가드가라는 마법사가 이제 닫으면서 결국에는 2차 대전쟁은 얼라이언스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몇 년이 흐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드레노는 워낙 흑마법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행성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파괴되는 행성에서 오크들은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넬줄은 다시 한번 아제로스의 침공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1, 2차 대전쟁 때 이렇게 도망쳐 나온 호드들을 다시 규합을 하고 그리고 1, 2차 대전쟁 때 참가를 하지 않았던 다른 부족들까지 합쳐서 새로운 호드 군대를 결성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이제 요 그롬 헬스크림이 이끄는 전쟁노래 부족이라는 부족도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로스의 침공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닫혀진 차원문 사이로 조그만 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문을 제대로 열려면 그 아제로스에 있는 네 가지의 유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요 틈 사이로 요 헬스크림과 그 부족들이랑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만들어졌던 그 죽음의 기사들까지 해서 틈 사이로 유물을 찾기 위해서 선봉대로 보내죠. 해서 아제로스 넘어온 헬스크림과 그 부대들은 일단은 헬스크림은 선봉에 서서 얼라이언스를 교란을 합니다. 교란을 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 틈을 타서 죽음의 기사들은 유물을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중에 검은 영군단의 수장인 데스윙도 만나게 되고요. 데스윙의 도움으로 인해서 죽음의 기사들은 이 유물들을 굉장히 손쉽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넬줄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해서 넬줄은 이제 차원문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차원문을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제로스에 남아있던 헬스크림과 전쟁놀이 부족들은 차원문 앞에 서서 얼라이언스를 맞이하게 되고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차원문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아쉽게도 요 전략은 넬줄의 나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넬줄은 얼라이언스들이 드레노로 넘어와서 자신의 계략을 막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원문을 닫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미끼로 헬스크림을 던져준 거고요. 해서 차원문이 닫히면 헬스크림 당연히 죽었겠죠. 헬스크림은 버려두고 그 유물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문을 열려는 나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라이언스와 사투를 벌이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차원문을 폭파시키려고 하지만
얼떨결에 카드가가 그 차원문이 폭파하는 걸 저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헬스크림도 그 계략을 자신이 미끼였다는 계략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즈니로스 어딘가로 헬스크림은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드가랑 이제 4명의 영웅, 얼라이언스 네모의 영웅, 그리고 얼라이언스의 정예 부대들은 차원문을 통해서 드레노로 넘어가서 넬줄의 계략을 저지를 하고요. 그리고 드레노에서 차원문을 닫음으로써 넬줄의 책략은 계략은 이걸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운둔을 해있던 헬스크림은 어느 정도 얼라이언스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사는 와중에 이제 스라리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의 스라리 대족장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해서 스라리랑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해서 후에는 나중에 그 모크 해방군에까지 가입을 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해서 동행을 같이 하던 와중에 헬스크림은 스라레에게 이제 오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라든지 생활 문화라든지 전통 생활 양식 등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후에 이제 스라리 이런 걸 깨우치게 되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초반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라이언스에 이제 생포됐던 오그림 두메머는 어떤 계기로 또 탈출을 하게 되고 운둔에 있다가 헬스크림이 다리를 놔줘서 또 스라를 만나는 또 계기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그림 두메머가 오쿠 해방군을 결성을 해서 부대를 규합을 하고요. 그래서 해방군의 전투를 펼칠 때 헬스크림이랑 스랄도 거기 해방군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라시라는 곳에서 전투가 이어지고요. 거기서 아쉽게도 두메모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메모의 뒤를 이어서 스랄이 두메모의 갑옷을 입게 되고 두메모의 무기인 망치를 들게 됨으로써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죠. 까만 옷에 이렇게 그 뿔이 나 있는 갑옷을 입고 망치를 들고 있는 스랄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두메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스랄이 대족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족장 자리에 올라간 스랄을 헬스크림이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좌를 해주면서 지금의 스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헬스크림은 이미 그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고 어느 정도 피해 갈증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스랄이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아직까지 계속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전투를 펼치다 보니까 스랄이랑 굉장히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후에 가서는. 그래서 여러 번의 이런 말다툼 끝에 결국에는 스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헬스크림을 잿빛 골짜기라는 곳에 벌목기지로 좀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헬스크림은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헬스크림은 또 이 녀석은 또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주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있던 나이트 엘프라는 종족이랑 트러블이 어느 정도 또 생기게 됩니다.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트러블이 나이트 엘프라는 전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일이 더 커져서 세나리우스라는 또 반신이 있었는데 이 반신까지 전투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의 뭐 신급인 반신이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니까 열세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해서 헬스크림 부대는 점점점 후퇴를 해서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지. 그 와중에 그 근처에서 이 만노로스의 피가 섞인 생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헬스크림은. 그래서 그 생물을 마시고 또 강폭화해서 블러드를 썼죠. 뭐 그것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블러드를 써서 이 나이트 엘프와 반신 세나리우스까지 도륙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해서 큰 사고를 한 번 더 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피를 마심으로써 자기 위치까지 노출을 해버려서 만노로스까지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만노로스의 하수인이 되어버리죠. 해서 무릎을 안 가리고 또 이렇게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악마의 하수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고 치는 소식을 스랄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쓰라리의 친구가 된 인간 영웅 마법사죠. 제이나가 이제 같이 둘이 합세를 해서 헬스크림을 찾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겨우겨우 해서 헬스크림을 제정신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크림은 정신을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는 만노로스가 있으면은 언제까지 이런 구속을 받게 되니 만노로스를 처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랄을 설득해서 스랄과 헬스크림은 정말 무모하죠. 무모하지만 만노로스 2인 레이드를 뛰게 됩니다. 한 파티로 모자랄 판에 두 명이서 이렇게 덤벼들러 가게 되죠. 해서 헬스크림을 찾아가고요. 헬스크림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불멸자인 악마 헬스크림이 요 필멸자인 그 오크 두 명한테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리고 일격으로 이제 그 스라를 날려버리고 헬스크림에게 좀 조소를 날립니다. 조롱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이렇게 해유까지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에 열받은 헬스크림은 이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만노로스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이제 일격을 날립니다. 요 무기죠. 요 무기가 이제 피해의 울음이라는 도끼가 되겠는데 요 무기를 있는 힘껏 만노로스의 가슴에 내리꽂고 만노로스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굉장한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에 헬스크림도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스라의 품에서 이제 겨우 이런 피해 저주에 풀리게 됐고 우리 종족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을 남기면서 결국에는 스라의 품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헬스크림의 일대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헬스크림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영웅이었다기보다는 스랄의 옆에서 사이드킥 영웅 정도로 이렇게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어느 정도 지금의 스랄을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종족을 살피려고 했던 이런 면이 워낙 또 부각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헬스크림 얘기는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1, 2단도 그렇고 헬스크림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후에 부탁인데 후에 이런 블리자드에서 이런 캐릭터를 또 만들게 되면 그때도 또 한번 그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또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스크림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교육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피규어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세 리뷰에 앞서서 이 피규어에 관해서 또 깜빡하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그것만 빨리 딱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이 피규어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만노로스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색 피부이고요. 그리고 헬스크림이 멀쩡한데 만노로스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이게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와우의 확장팩이었던 드레노 군주라는 확장팩에서 나왔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피규어인데요. 그 스토리가 이제 헬스크림의 아들인 가로씨가 이제 대군주로 있다가 자천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아이템을 가지고 타임슬립을 하죠. 그래서 헬스크림이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기 전으로 돌아가서 헬스크림에게 기뜸을 합니다. 굴단이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 해서 만노로스를 처치할 준비를 해서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만노로스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포효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게 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타임슬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확장팩이라서 제가 뭐 초반에만 하고 후에는 안 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피규어가 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정이랑은 좀 틀려요. 기본 설정이랑은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일단 조형면은 일단 그 포효하는 듯한 헬스크림의 얼굴을 잘 표현해줬어요. 그 느낌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사 캐릭터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썼겠죠. 해서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조형 디테일도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사실 그 폴리스톤 양산형에서 이렇게까지 조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물론 1, 2단도 대단하긴 했지만 얘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해서 얼굴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눈 쪽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화가 난 듯하게 이렇게 인상 쓴 눈썹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름이 팔자 주름까지 해서 이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주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어진 상처까지도 굉장히 도색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주름에서 이어져서 코까지 내려오는 주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입주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코골이도 이런 엄청난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쇠가 좀 무식한 듯한 느낌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름이 엄청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내려와서 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도 굉장히 고르지도 않아요. 보면 참 치아도 조금씩 틀립니다. 모양이. 그리고 치아도 굉장히 조용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치성이 낀 듯한 약간 누런 느낌의 이런 도색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치아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도색도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는 또 혓바닥 부분에서 입안 안쪽은 어느 정도 유광 마감을 해서 이제 약간 침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잘 마감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밑에서 카메라상에서는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안쪽까지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도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주름이 조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형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술 주름까지도 조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명암 도색으로 해서 입술의 느낌까지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부분에 이런 상처 부분도 여기서 시작해서 턱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조형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턱 부분에 이런 문신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약간 돌아가서 옆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볼 부분에 이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근육 표현도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포효하면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을 때 흩날리는 머리 느낌으로 굉장히 잘 조형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 때 제가 한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접합선은 얘는 좀 보이지가 않네요. 귀 부분에서. 그래서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이런 입 벌리고 포효하는 느낌의 근육에서부터 이런 목에서까지 이어지는, 목에서 이렇게 가슴 근육에 이어지는 근육 표현까지 굉장히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핏줄의 표현이라든지 안쪽에 보면 이런 근육의 장근육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명암도 마찬가지로 이런 깊게 파인 부분에는 명암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깊이를 더해주고요. 사실 이런 건 뭐 액피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스태츄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헤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바로 상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특히 이런 질감 표현은 물론 1, 2단에서도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하긴 했는데 1, 2단은 어느 정도 피부가 보라색이다 보니까 그런 질감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얘는 어느 정도 살색 느낌의 피부 톤이라서 이런 질감 표현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티가 잘 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깨 부위의 상처 부분도 약간씩 굉장히 사실적으로 파여 있어서 막 이렇게 상처가 난 듯한 느낌으로 조형도 잘 되어 있고 도색도 물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박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근육 힘줄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이어지는 힘줄들이라든지 여기 마찬가지로 요 가슴 중앙 부분에서 있는 힘줄도 굉장히 조그만 부분인데도 조형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위에 도색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사실감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팔 부분에 마찬가지로 핏줄 표현돼요. 그리고 이렇게 젖꼭지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감 있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가슴에 이런
상반신 근육도, 가슴 근육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어지는 이 갈비대도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신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오래된 듯한 문신 느낌으로 도색이 연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도 보시면 등 근육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 부위가 등 근육은 등 쪽은 이렇게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오래돼서 아몬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이루어지고 도색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상처가 아몬 듯한 느낌으로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팔꿈치 부분으로 넘어가서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때가 탄 오래 굳은 살이 배긴 듯한 느낌으로 조형이 되고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명암 도색까지 처리가 돼서 이쪽에는 진하게 해서 점점 더 이렇게 명암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조 표현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허리 쪽에도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이어지는 피부에 이렇게 접힌 표현까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게 포징 자체도 1, 2단이랑 조금 물론 얘도 그렇게 과하게 포징은 아닙니다만 1, 2단이랑 1, 2단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곳곳에 이런 디테일한 조형이 굉장히 눈에 띄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팔 갑주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 갑주를 보시면 팔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끝에 무쇠 부분에 웨더링 느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많이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도색이 웨더링이 수준급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끝쪽에서 이렇게 헤어져서 웨더링 들어간 부분까지 굉장히 잘 도색이 되고 조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갑주 안쪽에 가죽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죽 부분의 질감으로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밑으로 손 부분으로 와서 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쪽에 장갑 부분도 이런 가죽 부분이랑 이런 안쪽에 덧대어진 부분도 이 부분도 덧대어진 부분도 조형이 굉장히 입체감 있게 잘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뭐 대충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깎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갑 부분의 가죽도 가죽 질감을 잘 살렸고 그리고 이런 박음질한 부분까지 굉장히 조그만 부분인데도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버클도 보시면 버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클 부분에는 끝쪽은 이렇게 끝쪽이 먼저 달죠. 원래 쇠 부분이. 그래서 끝쪽은 달아서 이렇게 쇠 부분이 노출이 되고 안쪽은 어느 정도 웨더링이 들어가게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아주 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질감 표현,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갈라진 듯한 질감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팔 갑주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반대편 갑주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깨 갑주 한번 보면 어깨 갑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끝 부분에 메탈 부분, 무쇠 부분은 이렇게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감탄했는데 이런 메탈 갑주 부분에 이런 단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찡 부분에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끝 부분에 보시면 어느 정도 미세하게 이렇게 크랙이 간 듯한 조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뭐 갈라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덮여져 있는 가죽 표현도 아주 질감이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도 물론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덧대어지는 빨간색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랙이 가고 곳곳에 이렇게 갈라진 듯한 느낌으로 안쪽에 잘 파묻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조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가죽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가죽 질감 표현도 잘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에도 얘도 도색 미스도 전혀 보이질 않고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해골 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해골도 이런 정말 실제 해골이 오래돼서 누렇게 뜬 듯한 느낌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거기를 받치고 있는 메탈들도 어느 정도
잘 느낌 있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해골을 기준으로 이렇게 메고 있는 벨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벨트 부분도 보시면 이런 버튼이 이렇게 묻혀 있는 부분에는 가쪽으로 해서 약간씩 크레이가 있는 느낌으로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죽 질감으로 해서 조형도 잘 이루어졌고 도색도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색이 되고 조형이 되는지 하고 감탄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왔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벨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벨트 부분도 이런 해골이 오래돼서 쩔은 듯한 느낌으로 노란색 누렇게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고요. 곳곳에 크랙 조형도 잘 이루어져 있고 명암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이런 해골의 눈 부분도 깊이 있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색도 조금 진하게 검정색 느낌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을 주위로 해서 이런 테두리에 무쇠 느낌도 잘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조형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옆쪽 벨트로 가서 옆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쇠 벨트 부분이 이렇게 끝쪽으로 헤어져서 이렇게 쇠가 노출된 느낌으로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끝쪽이 이렇게 메탈 느낌으로 도색이 돼서 이렇게 끝에 부분이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런 가죽 질감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사실감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쪽 가죽이랑 밑에 중간 부분에 또 가죽의 질감이 좀 틀립니다. 여기는 좀 거친 느낌으로 많이 크랙이 가고 많이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중앙 부위나 이런 위에 한번 덧댄 가죽 같은 부위에는 조금 더 얄쌍하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재질 차이를 확실히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 버클 부분, 단추 부분이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벨트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옷 부분이 가죽 질감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흩날리는 부분의 조형도 잘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꼬맨 듯한 스티치 부분도 이렇게 잘 조형되고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죽이 겉에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라, 왜 가죽을 보면 안쪽에 뽀송뽀송한 털 부분이 있죠. 그 부분까지 이렇게 조형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하고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지 않으면 되게 뽀송뽀송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안쪽이 해서 물론 실제로는 딱딱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해서 굉장하게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고 도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신 바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죽 표현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름이라든지 질감 표현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가죽은 약간 광택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방광 마감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 광택이 나는 가죽 느낌으로 잘 도색이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름도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바지가 찍혀서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도색이 되고 사실적으로 도색이 조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지가 찢어지고 안쪽 살갗 부분이 까인 부분까지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부분에 이런 가리개 부분도 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대가 되는 중간 부분의 가죽 표현은 얘는 굉장히 거친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비늘 부분이죠. 이런 용비늘 부분 같은 느낌도 이렇게 층층이 조형이 되고 어느 정도 헤어진 듯한 느낌의 메탈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고 웨더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의 갑주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상반신의 갑주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앞에 튀어나온 뿔 부분도 끝에 부분엔 어느 정도 많이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도색이 들어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웨더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위에 손 갑주 부분에 마찬가지로 테두리도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도 제가 감탄을 했는데 안쪽에도 가죽 부분이 이렇게 크랙이 생겼는데 요 크랙 부분에는 보시면 뿔 때문에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뿔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뿔을 한번 빼보고 해볼게요. 보시면 이런 가죽 부분에 이렇게 크랙이 있는데 크랙 부분에는 여기가 많이 까여져서 안쪽에 쇠 부분이 이렇게 비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도색이 이루어지고 조형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요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옆부분도 가죽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감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곳곳에 이런 가죽이 헤어지고 찍힌 듯한 느낌의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신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발도 곧 막 이렇게 무쇠를 갖다가 여기에다 박아놓은 것처럼 엄청 사실적으로 조형이 되고 도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 정말 어느 정도 굴러먹다 온 것처럼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발 사이사이에 이런 천 부분의 질감 표현도 이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조형을 끝낸 게 아니라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박음질 부분도 디테일하게 다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이게 블리자드의 첫 스태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버클이 녹슨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해서 이렇게 녹슨 부분까지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도 이렇게 끝쪽에는 약간 때가 더 타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약간 좀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죽 부분에 크랙이라든지 이런 질감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체는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한번 보고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영어로는 뭐죠? 고하울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건 피해 울음소리라는 그럼 헬스크림의 전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도끼죠. 그래서 보시면 얘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조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끝부분에 칼날, 도끼날 부분의 표현이라든지 지금 실제로 이게 제가 갖다 대는 게 반사가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도색을 잘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무늬 부분의 격자의 조형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덧대고 있는 가죽 부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죽이 당겨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위로 이렇게 버클이 단추가 박혀 있는 것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앞쪽에 이런 쇠 부분이 덧대어진 부분도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흐른 듯한 느낌으로 오래 쓴 듯한 느낌의 무쇠 느낌으로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골도 마찬가지로 앞서 액세서리랑 마찬가지로 잘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날 부분도 보시면 날 부분도 이렇게 악마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게 단일 톤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쪽에부터 시작해서 그 톤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이 도끼로 악마들을 베고 다녔고 그게 세월이 흘러서 피 자국이 누적된 느낌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피 자국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끝쪽에는 약간 유광 처리까지 돼서 막 피가 이렇게 묻은 듯한 느낌으로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쪽에 약간 튄 듯한 느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색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런 자로 부분에 이런 그 천 부분의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끝쪽에 이런 무쇠 부분 표현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쪽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피까지 여기 튀어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도색을 해줬어요. 여기 피가 약간 튀었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무기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결합을 하고 결합을 했고요. 자,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일단 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뿔도 보시면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런 무늬라든지 이런
크랙 같은 부분 이렇게 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조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쪽에 헤어진 듯한 웨더링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곳곳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존재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뿔과 이어지는 이 살갗 부분도 이렇게 층층이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게 악마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노노스 헤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만노로스라는 악마의 머리가 되겠고요. 피를 마시기 전에 헬스크림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머리를 잘라버리죠. 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제 짓이기고 있는 듯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피부 질감 표현도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부 질감 표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요 안쪽에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피가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상처가 나서 이렇게 흘렀는데 쭉 무광 표현으로 들어가다가 이 안쪽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끝에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해서 유광 표현으로 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어느 정도 흘러서 시간이 지났지만 방금 피가 어느 정도 요만큼 흘렀다는 느낌으로 해서 톤을 나눠서 또 이렇게 도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엄청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찢어진 부분에는 콧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월정한 부분에는 이렇게 콧물이 고여서 유광 처리까지, 마감 처리까지 해줬고요. 이런 디테일까지 엄청나게 살려줬네요. 그리고 이런 볼 부분의 상처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넘어와서 입부분을 보시면 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빨도 헬스크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형되어 있고요. 도색도 이렇게 몇만 년 이빨 안 닦은 것처럼, 발음이 좀 꼬이네. 안 닦은 것처럼 이렇게 더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부분도 이렇게 두꺼운 입술이 이렇게 어느 정도 헬스크림처럼 이렇게 조형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광 처리, 입술 부분이랑 이런 입 안쪽에는 유광 처리를 해서 침이 이렇게 묻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도색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처 부위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처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서 턱까지 해서 베이스까지 이렇게 고인 듯한 느낌도 사실적으로 잘 도색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엄청 디테일을 베이스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 뿔 쪽도 되겠습니다. 뿔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막 부러져서 정도 이런 부러진 듯한 느낌으로 잘 질감 표현에 조형을 해줬고요. 그리고 부러지고 나서 이렇게 백태 느낌으로 이런 하얀색 낀 듯한 이런 느낌까지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도색까지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막 머리가 잘려 나가서 안쪽에 살갗 부분까지 이렇게 좀 징그럽지만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고 유광 마감으로 도색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색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웅덩이에는 이 만노로스의 피가 튀어서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듯하게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되게 센스 있게 또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도색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이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이 자리에서 얘가 머리가 잘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피가 똑똑똑 이렇게 바위 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디테일한 도색까지 이렇게 마감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위 느낌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물론 도색도 마찬가지고 이런 명암 도색도 이렇게 바위에 잘 이루어져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었네요. 헬스크림 피규어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4분의 1 스케일의 헬스크림 스태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가격은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일리다랑 동일하게 $350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가격에 이 재질로 이런 조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사고 넘어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한 스태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블리자드가 첫 번째로 출시한 스태츄이니만큼 정말 힘을 주고 만들었다는 게
와닿는 피규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리뷰를 했고요. 즐겁게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릴단도 그렇고 이 헬스크림도 보면서 앞으로 블리자드 스태츄가 더 기대되는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헬스크림 피규어 리뷰를 해봤고요. 긴 시간 지루하셨을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빠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